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냉면 특집 2회입니다. 1회가 아직 업로드되기 전이라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 반응을 모르겠지만 뭐 재밌게 보시리라고 믿고 2회를 일단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냥 일단 해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일단 해보는 거고. 네, 전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냉면집을 다 순리할 때까지. 네. 첫 회 촬영했던 그 소감이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베나TV를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함흥냉면의 맛을 제가 제대로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좀 잘 알려드렸나? 라는 제 스스로의 좀 불안감? 불안감이 좀 네. 있었어요. 저도 사실 식당에서 촬영을 한 게 처음이라 어떻게 이 방송이 나올지 조금 뭐 불안함이 일단 컸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오늘은 저희가 여기 명동에 와 있습니다. 명동 몇 번이나 오셨어요? 저는 예전에 혹시 명동의 민들레 영토 기억하십니까? 네. 아 추억의 민들레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갔던 카페가 민들레 영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명동이고 사실 명동에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항상 약간 명동 하면 외국인이 좀 많이 맞습니다. 오고 약간 좀 시끌시끌하고 그런 분위기를 연상시키는데 이곳, 이 식당은 약간 골목 안쪽에 되게 조용하고 뭔가 또 이 명동에서 함흥냉면을 판매한다고 하니까 좀 특별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박사님은 여기 오신 적 있나요? 저는 명동 여기는 함흥냉면. 처음인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평양파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 식당의 그 위치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이 아는 사람만 와라. 아, 뭔가 고수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영업하는 게 아니라 이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노포라 그래서 오래된 집들은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좋습니다. 평양파지만 저희는 이 함흥 위주로 가기 때문에 네. 2회도 지금 함흥냉면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고기냉면, 회냉면, 온면도 있고요. 특이하게 물냉면 있고요. 혹시 온면 아시나요? 온면 온면이 따뜻한 네. 면이라는 여기 있구나. 뜻 아니에요? 그 함흥냉면이 그렇게 차갑게만 먹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온면으로도 먹거든요. 주문할게요. 물냉면들 회냉면 하나, 손만두도 하나 주세요. 이 냉면집에서 쇠젓가락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쇠가 면에 닿는 순간 맛이 변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고 나무 젓가락이나 이런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먹어야 냉면에 대한 예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고수들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인데요. 북한은 젓가락 무슨 젓가락 써요? 알루미늄 젓가락을 씁니다. 알루미늄이요? 쇠 젓가락을 쓰죠. 네. 북한이라고 나무를 쓰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회용 일본 말로 하는 와리바시 이런 거 있어요? 저희가 꽤나 도심이거든요. 네. 근데 일회용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공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어떤 우리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젓가락, 포크 이런 게 간혹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대중적으로 보급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활용 씨를 저희는 이제 사석에서 여러 번 봤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제대로 소개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좀 본인 소개를 하신다면.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염하룡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고향이 함흥이고 2006년에 한국에 와서 베나TV에 올라왔던 총각 엄마 집의 첫째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초중고 대학 직장생활 경험하고 이제부터 철원에서 총각 엄마와 함께 남은 일들을 쉽지 않겠지만 열심히 잘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픈 더 문카페에 네, 맞습니다. 1호점 지점장. 아니요, 1호점은 이미 있습니다. 1호점 점장은 네. 다른 친구가 아, 저와 나이가 그렇죠. 같은 다른 친구 네. 점장을 하고 있고 저는 아마 두 번째 2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총각 엄마 김태훈 선생님의 운명을 바꿔놓은 그러니까 이라고 해야 할까요? 형 하루만 저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자고 가면 안 돼요라고 매달렸던 바로 그 소년.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민망하다. 왜 매달렸어요? 사람이 좋아 보였어요? 총각 엄마가? 그때 처음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4학년에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일종의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자취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일을 하러 가셨고. 네.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며칠 학교를 다니다가 삼촌이 와서 너무 반갑고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자원봉사를 왔던 거죠? 다니던 회사에서. 아니요, 삼촌 자원봉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봉사를 가서 만났던 분이 저희 어머니. 그리고 삼촌은 그때 만났던 저희 어머니를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저희 집에 왔었는데 제가 집에 이렇게 혼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 잘 먹겠습니다. 일단 먹죠. 네. 생겼습니다. 면, 얇은 면. 얇은 면발. 이 집은 혹시 어떤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 집은 제가 아는 어른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사장님께서 80대 어르신이시래요. 예의범절 이런 거는 다 똑같죠? 어른 먼저 드셔야 되고 식사 끝날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야 그쵸. 되고 밥 먹고 숭늉 먹어야 되고. 그쵸. 그래, 한민족은 한민족이야.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같은 상에도 못 먹고 그랬는데. 저희 집이 완전 가부장. 할아버지 상을 따로. 그리고 제가 손주인데 좀 심한 경우에는 가끔 제 상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 이모들은 다 그냥 이제 주방에서 드시고 엄청 이제 이런 그리고 문화가 같은 상 놓더라도 여자들은 밥을 이렇게 상 밑에 내려놓고 먹고. 그게 그건 너무 같다. 거기까지 그게 잘 아니 모르겠어요. 그게 불과 뭐 한 세대 전 70년대에 아주 그래요? 일반적인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손자들이 할아버지랑 겸상을 하는 경우에도 암묵적으로 손대면 안 되는 반찬이 있는 거야. 할아버지 드시라고. 맞아요. 제가 1편에서는 되게 따뜻한 어떤 제 고향의 풍경을 조금 그쵸.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2편에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어릴 때 북한에서 그 한국에서는 학생회장 역할이죠. 네. 단위원장이라고 그런 위치에 제가 있었거든요. 소년단 소년단. 그래서 소년단 이제 장인 거죠. 금줄 2개. 저는 세 줄에 하나. 세 줄에 하나. 제일 높은 거. 이거 와중에 네, 오케이. 그 직책을 맡은 이유가 저희 어머니 하시는 일이 저희 동네에서 나는 수산물들을 다 매입을 하셔서 판매하는 한국말로 유통 네. 중간업 네. 중간에서 이렇게 하시는 역할을 하셨는데 북한이나 한국이나 중간에 사시는 분들이 돈이 조금씩 이게 말이 돼. 아니, 저희 어머니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도매상. 일종의 도매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남는 걸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조금 많이 남아서 어머니가 조금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단위원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제가 고였나? 제가 잘하거나 막 공부를 잘하거나 뭐 리더십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어떤 귀중한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고양이 담배를 늘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 가방에 넣어주면 저는 학교 선생님께 드리는 거죠. 이런 그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지만 생각해보면 조금 어두운 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북한의 그 현실이 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머니랑 그렇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랑 어머니 뭐 가족들이 이렇게 다 같이 살다가 네. 언제 집이 좀 어려워지고 탈북을 하게 되는 건지. 저희는 사실은 친가분들이 이미 한국에 와 계셔가지고 어렸을 때요? 네, 제가 어릴 때 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한국에 와 계셔서 친가분들은 그러면 실향민 분들이셨던 거예요? 몇 년도에 탈북을 하신 거예요? 그 이제 탈북 거의 초창기. 대박. 그래서 친가분들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저를 한국에 부르셨어요. 브로커들을 통해서 제가 있는 집까지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한국에 와라. 어머니랑 같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랑 어머니는 같이. 그래서 친가 쪽은 다 넘어오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 쪽은 저희 어머니만 한국에 계세요. 어머니가 좀 외로우시겠다. 그쵸. 아무래도 친가분들이 지혜로우셨네요.
그 시기에 그런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 그거예요. 북한과 중국을 오가면서 어떤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시다가 한국의 존재를 알고 한국에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알고 넘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계셔요? 할아버지랑 다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 그 친가 뭐 삼촌들 계세요. 아버지 형제들은 다 계세요. 아버지는 고향에서 돌아가시고. 네. 근데 제가 이게 한국에 온 이유 중에 또 이게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진 어른들이니까 제사를 지낼 사람이 저라서 저를 살짝 그렇구나. 데리고 온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넘어온 MG 저는 제사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응? 왜? 아, 이게 어릴 때부터 제가 사춘기 때 살짝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좀 있어서 제사를 몇 번 안 가게 됐더니 이제 그냥 인사는 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1회 촬영을 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되게 따뜻한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고향을 못 가는 청년을 위해서 초대해 주셔서 따뜻하거나 시원한 냉면, 추억을 한 그릇 이렇게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기엔 내가 너무 놀렸는데 그날. 저희의 깊은 뜻을 아직 100% 파악을 못했군요. 또 뭔 얘기를 하시려고? 열 몇 명 다 사주는 것보다 한 명 사주는 게 싸다. 그다음에 소고기 먹는 것보다 냉면 먹는 게 값도 싸고, 네. 또 제가 살도 빼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추억이 충만해지는 그런 이제 촬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냉면 먹을 때 주로 오이랑 계란이랑 배랑 올려주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먹을 때도 계란이랑 배를 올려요? 북한도 돌배 같은 거 있잖아. 이게 한국이 굉장히 이제 유통도 잘 되고 보관도 용이하고 사시사철 그런 식재들을 다 구할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릴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최고위급이 아니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 오이만 올려 먹습니다. 오이만. 계란도 귀합니다. 옛날에 저 어려서는 시골에서는 이렇게 계란 같은 거 지프로 막 엮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한 꾸러미 만들고 그랬죠. 그렇죠. 박물관에서만 보던 그렇죠. 그걸 한 번도 본 적 없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경 PD님이랑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네. 저희가 나이가 같잖아요. 동갑이잖아요. 네. 제가 어릴 때 가졌던 추억은 박사님 유년 시절과 좀 비슷하게 그렇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푸라기를 일단 만져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아궁이를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 계란 지프로 하는 것도 모르고 옛날에 약 같은 거 사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끼워가지고 좀 들고 다니게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게 없는 거죠. 요즘 분이라서 고생을 좀 덜 하셨네요. 와 지금 저번 거에 복수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하네. 아니 신세대는 신세대 나름대로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어요. 됐어요 삐졌어.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탈북 과정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늘 뇌물을 줘요. 그렇죠. 탈북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빼야 되잖아요. 네. 학교에서 안 빼줘요. 그 어머니가 또 학교에 뇌물을 보내. 그리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증을 끊어야 되는데 또 안 보내줘요. 그럼 또 뇌물을 줘요. 그 가는 데마다도 뇌물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13살에 탈북했잖아요. 12살, 13살 때. 그때 내가 한국 가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디 가자고 하고 데려갔어요? 중국 가자고. 친척들이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중국까지는 사사 여행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몰래 넘어간 거예요? 여행으로. 아 중국까지는? 아니죠. 해령까지. 함흥에서 탈북을 하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고 청진까지 와요. 청진에서 버스를 타고 해령까지 온 다음에 해령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함흥에서 해령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한 3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거리상으로는 서울에서 태안 가는 거리 될 겁니다. 그쵸? 가다가 전기가 끊겨서 기차가 멈추고 가다가 기차가 정말 안 가요. 이틀이고 3일이고 그래서 3주 걸려서. 친가가 한국에 계시니까 돈을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뇌물로 그 국경 수비대 군인들을 내수해서 저는
국경 군인들이 저를 업고 강을 건너줬어요. 아, 그때는 그게 가능했죠. 그때는 가능했죠. 그렇게 엎혀서 탈북하고 네. 그 뒤로 중국에서 여기 오는 데까지는 또 무사히 왔나요? 네, 저는 조금 운이 좋게 굉장히 넘어오시면서 어려움을 겪는,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정말 순환을 겪으시면서 넘어오시는데 저는 좀 순탄하게 넘어왔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또 버스로 몽골 국경까지 가서 저는 몽골 사막을 통해서 몽골행이었어요? 네, 어머니랑 둘이서요? 네. 그 사막 아니 사막 건널 때 그 몽골 그 일행들 모아서 네. 건너지 않나요? 네, 일행들 모아서 네. 몇 명? 몽골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네, 그쵸? 몇 명? 15명이 모였습니다. 네. 근데 모이는 이유가 있는데 혹시 두 분은 아실 텐데. 모이는 이유요? 네, 중국과 몽골 국경 사이 어딘가에 내려주는데 한 명이 막 뛰어가면 중국 공안이 따라오잖아요. 네. 근데 15명이 퍼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잡히고 누구는 살 수 있으니까. 15명 다 한국에 왔습니까? 네, 저희는 다 왔어요. 그러면 거기 대박이다. 저기 철조망이 2개가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파고 밑으로 넘든지 타고 위로 넘든지. 저희는 철조망은 넘지 않았고 저희는 땅을 이렇게 다 파놨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고랑이랑이라고 하죠. 사막을 이렇게 다 파놔요. 꽤나 강활한 사막을 다 이렇게 땅을 파놔요. 이유가 뛰지 못하게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못 뛰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트랙터를 타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한 이틀 걸었습니다. 이렇게 쭉. 몽골행이었구나. 그러면은 저기 내려줄 때 몽골 말로 된 이렇게 그 판 같은 것도 하나, 네. 목걸이 판 같은 것도 주고요. 아니요, 그런 그냥 거는 일단 처음- 네, 그냥 일단 뛰었습니다. 그 경찰 찾아가지고 맞습니다. 그쵸? 네. 몽골 군인들 찾아가지고 일단 네. 얘기해라. 네. 근데 아무리 걸어도 몽골 군인들이 안 와서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불을 피웠는데 군인들이 오더라고요. 연기를 그 보고. 연기를 보고. 근데 알았지. 몽골이 위험한 이유. 내가 불 피운 곳이 중국일 수도 있잖아요. 사막에 이정표가 없으니까. 네. 그럼 중국 공안이 오면 잡혀가는 거죠. 그거를 그냥 감수하고 불 피운 거예요? 3일째 되니까 너무 추워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3일 동안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방향 감각도 사막이니까 뭐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싸우고 이 방향이 맞네, 틀리네, 뭐 나는 나대로 가겠네. 놀랍게도 저희는 신라면을 부셔 먹으면서 신라면 또 어디서 났어요? 제가 이거 다음 시간에 물어봐야 되나? 신라면을 부셔 먹으면서 네. 사막을 3일 걷고 3일차에 발견이 돼서 군인들 따라서 조사받고 군품 다 뺏기고 네. 그렇게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언제 내가 한국 가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몽골 넘을 때부터는 중국부터는 알고 있었어요. 중국 출발할 때. 왔을 때. 거부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때 일단 그 장윤정 가수님의 노래를 너무 많이 들어서 북한에서 들은 게 아니고 중국에 와서 중국에 와서. 저는 함흥 쪽이니까 네. 살짝 한국의 문화를 좀 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내륙이라서 이게 국경 지역 아이들은 다 북한에서 그런 걸 경험하던데 좀 네, 늦었네요. 많이 늦었죠. 장윤정 가수의 어떤 노래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데뷔곡. 네. 그쵸. 그 노래를 그렇게 들으면서 그 연변 노래인 줄 알았어요? 한국 노래인 줄 알았어요? 한국 노래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한국이 남조선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런 걸 맞아요. 저도 한국이랑 남조선을 그러니까 일치를 네, 못 일치를 시키고 못 시켜, 예, 안 예. 시켜져요. 네. 그래서 왜냐면 북한에서 무조건 한국 남조선이니까 절대 일치가 안 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조선에 가자고 그랬으면 겁났을 텐데 그쵸. 한국 가자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를 가나 뭐 다른 보다. 나라인가 보다. 그렇게 못 산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네. 와서 봤더니 이렇게 아름답고 아니 그럼 한국이 남조선이라는 걸 알았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언제 알았어요 그거는? 살짝 배신감? 네. 몽골 수용소 넘어서 그 다음에 있는 곳이 몽골 대사관을 들어가거든요. 네. 한국 대사관에 저희가 들어가는데 한국 대사관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아, 남조선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좀 무심했죠. 네. 아,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잘 못 사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왜냐면 저희 내륙 지방 사람들은 꽤나 체제 교육이 네. 확실하니까 잘 못 살지 않을까 했었는데 실제로 비행기 타고 와봤더니 어마무시하더라고요. 2006년 그렇게 오셨네요. 우리 여기 일단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사실 듣다 보니까 더 지금 궁금한 게 좀 많은데 일단 신라면의 출처 궁금한데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그렇죠. 시간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수프를 뿌려 먹었나 맨라면을 먹었나. 거기까지는 가지 말죠. 어떻게 하셨어요? 또 수프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이게 뿌린 그게 거 핵심이잖아요. 모르게 하시는 네. 아 그리고 수프를 다 뿌린 다음에는 이거를 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안에 조금이라도 염분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핥아 먹어서 염분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절대 공감할 수가 없어요. 먹고 스프 네. 봉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거를 왜 들고 다녀요? 그냥 그것도 검정 네. 고무신을 다시 정주행을 하든지 해야지. 대화가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오늘의 냉면 맛 고향과 비슷했으니까 아, 네. 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함흥냉면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인정합니다. 아, 정말 인정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육수는 평양냉면 육수가 맛이 나는데 면은 함흥냉면 감자 녹말로 만든 함흥냉면. 그래서 뭔가 평양과 함흥이 한 그릇에서 항상 냉면으로 싸우지만 네. 오늘은 한 그릇 안에서 만나지 않았나. 냉면계의 통일이다. 통일은 아니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네,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정말 수 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또 하룡 씨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했고 저희가 탈북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몽골행인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 힘든 몽골행 몇몇 없잖아요. 그쵸, 심지어 몽골 잘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조금 다시 즐거운 이야기로 네, 촬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사나이 울리는 함흥냉면. 명동성당 안녕. 여기 명동성당에 온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가톨릭 신자라고 네, 맞습니다. 하십니다. 네. 뭐라고 하셨죠? 세례명이? 제라일드입니다. 네, 제라이드님. 네, 이 명동성당에 대한 또 추억이 있으시다고? 아마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명동 성당입니다. 저희가 하나원이라는 곳에 있을 때 그래서 성당 모임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살짝 군대 가면 종교 모임 하잖아요. 하나원도 종교 군대 안 모임이 갔으면서. 그 모임에 제가 성당을 가서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밖에 나왔을 때 성당 분들이 저를 제일 처음 명동 성당으로 데리고 와줬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이쪽 명동성당. 명동 성당. 네. 그래서 그 뒤로 성당을 계속 다니시나요? 왜 말을 못하죠? 잘 가고 있지는 않지만 네. 요즘 좀 정말로 요즘 다시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원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네. 철원 성당에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궁금한 게 네, 북한에서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네, 굉장히 탄압을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는 종교는. 그렇죠. 근데 한국에 와서 성당에 갔을 때 거부감은 없었어요? 보통 다른 종교들은 초코파이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 성당은 오징어를 주세요. 저는 오징어 먹으러 아주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성당에 입장했습니다. 아 그래서 성당을 가게 된다. 근데 저는 명확하게 그때 되게 재밌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끝나고 오징어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모든 활동을 즐겁고 재밌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원에 있을 때는 하나원 내부에만 있잖아요. 네. 명동 성당 방문했을 때가 이제 대한민국의 모습, 대한민국의 거리를 처음으로 본 때였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명동 성당에 왔었을 때 그 첫 느낌 기억나나요? 사실 명동 성당이 크게 막 신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 네. 명동의 거리가 엄청 화려하고 그럴 수 있죠. 네, 생각보다 예쁜 누나들이 너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맞아요? 밖에서 촬영하니까 되게 민망해하네. 이게 맞아. 아니 이게 말이 이게 맞아.